오늘도 이상한 손님이라고 쪽지가 돌았어. 그냥 오래된 코트 입으셨을 뿐인데. 나는 쪽지를 구겨 넣었다. 잔고가 적으면 사람도 가볍게 보이는 이 눈빛들이 제일 싫다. 내 통장 숫자도 많은 편은 아니지만 적어도 사람만큼은 깎아내리고 싶지 않았다. 요즘 민원 많다며. 내가 괜히 떠안는 거 아냐? 약혼자가 걱정 섞인 목소리로 말한다. 알면서도 답답했다. 왜 항상 조심해라는 말은 약한 쪽을 향할까? 나는 고개를 들고 최대한 담담하게 말했다. 잔고가 적으면 사람도 가벼다는 눈빛이 제일 싫어. 난 끝까지 똑같이 대할 거야. 그 말과 함께 내 가슴도 살짝 떨렸다. 말한 대로 살아야 한다는 책임이 목까지 차올랐다. 은행원이라는 그 아가씨, 겉과 속이 같은지 직접 봐야겠군. 75세, 곧 시아버지가 될 그 사람은 조용히 웃었다. 겉으론 농담처럼 들렸지만 나는 그 눈빛이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의 것이라는 걸 알아버렸다. 설령 노숙자 차림이라도 창구에 오신 이상 제 손님이야. 며칠 전 내가 했던 말을 그도 이미 알고 있었다. 그 순간 스치듯 든 생각. 아, 나를 보고 있구나. 진심의 장고라는 말을 그 아이는 정말 믿고 있을까? 그의 혼잣말은 낮았지만 분명했다. 돈으로 사람을 재단해온 인생과 사람을 먼저 보겠다는 나의 고집이 곧 마주칠 거라는 예고처럼. 문이 닫히기 직전 오래된 코트를 입은 한 남자가 다시 창구 앞으로 다가온다. 나는 숨을 고른다. 오늘도 똑같이 대할 수 있을까? 아니, 오늘은 더 단단해져야 한다. 겨울 저녁 작은 소도시 은행과 한 회장의 집 사이에서 이 짧은 말들이 조용히 얽혀 들어간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재단하는 눈빛들 속에서 한 노인의 위장과 한 은행원의 신념, 그리고 누군가의 숨은 시험은 과연 누구의 민낯을 드러내게 될까? 하루 한편 진심의 무게를 묻는 이야기. 지금 함께 지켜봐 주세요. 겨울비가 가늘게 내리던 그날 오후였어요. 시내 작은 은행 지점 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낡은 패딩에 해진 모자를 눌러 쓴 노인이 천천히 들어왔죠. 로비에 있던 손님 몇몇이 본능적으로 시선을 피했어요. 한켠에 서 있던 직원 둘은 눈짓으로 서로를 쿡 찌르며 작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때 창구 안쪽에서 업무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노인의 떨리는 손과 달아빠진 지갑이 눈에 들어왔죠. 저는 의자를 빼며 정중하게 앉을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제 손짓이 전하는 의미는 분명했어요. 노인은 일부러 주머니를 오래 뒤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접힌 지폐 한 장과 오래된 통장을 꺼내며 숨을 크게 내쉬더군요. 새 통장을 좀 만들고 싶은데 이 정도로도 되겠습니까? 저는 통장을 확인한 뒤 또박또박 절차를 설명했습니다. 신청서를 노인의 눈높이에 맞춰 돌려놓았어요. 뒤에서 민정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또 오셨네, 저분. 다른 직원이 킥킥대며 웃다가 제 시선을 느끼고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노인의 손등에 난 거친 상처를 흘깃 본 후 신청서 빈칸을 또렷한 글씨로 대신 채워드렸습니다. 잔고 금액은 상관없습니다. 고객님의 이름이 먼저 기록되는 거예요. 노인은 그 말을 듣고 천천히 눈꺼풀을 들어 제 얼굴을 바라봤어요. 은행 안의 적요 속에서 노인은 잠시 말이 없었고
저는 숨을 고른 채 미소를 유지했습니다. 거래를 마친 노인은 허리를 숙여 인사했죠. 문을 나서기 전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초라한 모습 위로 제 단정한 실루엣이 스쳤어요. 은행 밖 인도에는 정장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그 장면을 유심히 지켜보다가 서류 봉투를 안쪽으로 숨겼어요. 조금 뒤 골목 모퉁이에서 모자를 벗은 노인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정장 남자는 낮게 인사했죠. 회장님, 확인해 보시기에 어떠셨습니까? 노인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저 아이 계속 지켜봅시다. 정말 진심인지. 저는 그날 제가 누군가의 조용한 시험대 위에 올랐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창구 불을 끄며 속삭였어요. 오늘도 잘 마무리했지? 다음 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게시판에 붙은 작은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검은 잉크로 아무렇게나 쓰인 글귀였죠. 노숙자 행세 의심 고객주의. 불필요한 친절 자제. 그 글을 읽던 저는 짧게 숨을 들이쉬고 말없이 메모를 떼어 접어 주머니에 넣었어요. 민정이 다가왔습니다. 그 사람 또 오면 나한테 넘겨. 너 괜히 정 붙이지 마. 고객이에요. 제가 할게요. 오전 내내 창구에는 가벼운 농담 섞인 말들이 오갔습니다. 몇몇 직원은 낡은 옷에 손님이 들어오기만 하면 먼저 얼굴을 찌푸렸어요. 점심 전에 지점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유리 파티션 안으로 데리고 갔죠. 서 씨, 요즘 이상한 손님 하나에 너무 신경 쓰는 거 아닌가. 우리 이미지 생각해야지. 저는 눈을 마주치며 말했습니다. 누구든 오시면 저는 같은 기준으로 응대하겠습니다. 지점장은 입꼬리를 내리며 애매하게 협박했어요. 괜히 사고 나면 인사고과에 반영될 수 있어요. 그 시각 은행 맞은편 카페 창가 자리에는 정장 차림의 남자가 커피잔을 들고 상황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제 그 노인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비서로 보이는 남자가 태블릿을 내밀며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저 직원이 바로 따님의 약혼녀로 의심되는 인물입니다. 회장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확실히 인사하는 태도가 다르긴 해. 오후가 되자 문이 다시 열렸어요. 어제보다 더 낡은 차림으로 손등에 흙을 묻힌 채 걸어 들어오는 노인이 보였습니다. 직원들 몇 명이 노골적으로 눈살을 찌푸렸죠. 누군가는 자리를 피해 뒤편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그를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 문 쪽으로 한 발 나아가며 말없이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오후 회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좁은 회의실에 직원들이 둘러앉아 지점장이 노트를 탁 하고 내려놓았어요. 최근 민원 가능성이 있는 고객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쓸데없는 친절로 지점 이미지를 흐리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대상은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노숙자 차림의 노인을 떠올렸죠. 몇몇은 피식 웃으며 눈을 마주쳤습니다. 저는 묵묵히 펜만 돌리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모든 고객의 기본 권리는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점장은 표정을 굳히며 잘라 말했습니다. 원칙은 알겠는데 이상한 사람에게 집착할 필요는 없다는 말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모두 나가자 저는 홀로 남아 사용한 종이컵들을 모으고 의자를 정리했어요. 유리창 건너편 거리에는 여전히 낡은 패딩을 입은 노인이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그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와
창구 근처 벤치에 앉아 굳은 손을 비볐어요. 저는 망설이다가 정수기에서 따뜻한 물을 따라 조용히 그의 앞에 놓았습니다. 밖이 많이 춥죠? 잠깐 손 좀 녹이세요. 노인은 저를 올려다보며 말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주름진 눈가에 미묘한 빛이 스쳤습니다. 다른 직원이 그 장면을 보고 혀를 찼지만 저는 돌아서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문턱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비서는 폰 메모를 열어 짧게 적었습니다. 저녁 무렵 회장의 서재에는 조용한 스탠드 조명만 켜져 있었어요. 비서가 조심스럽게 서류 봉투를 올려놓았습니다. 회장님, 서하은 씨 인적사항입니다. 지방대 출신, 입사 7년 차, 민원제로, 고객 만족도 상위입니다. 회장은 서류를 넘기다가 한 장에서 멈췄어요. 아버지는 택시기사, 어머니는 요양보호사. 검소하게 사는 집이군. 비서가 덧붙였습니다. 아드님 약혼자가 서하은 씨라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회장은 천천히 안경을 벗었습니다. 이제 보니 운명이 먼저 나를 그 아이 앞으로 데려갔네. 그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즐거움과 경계가 섞여 있었죠. 하지만 재벌가 며느리가 되겠다는 사람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중심을 지킬 수 있어야지. 비서는 난감한 표정으로 여쭤봤습니다. 시험이 너무 지나치면 어찌겠습니까? 사람은 궁지에 몰려야 진짜 얼굴이 나오네. 마지막까지 지켜보세. 며칠 사이 지점 안에서는 노숙자 차림의 노인을 둘러싼 이야기들이 점점 과장됐습니다. 점심시간 탕비실에서 민정이 말했어요. 너 때문에 이상한 분위기야. 그 손님 오면 이번엔 나나 대리가 받게 해. 근거 없는 말로 사람을 재단하면 안 돼. 제 말 끝에는 약간의 떨림이 묻어났어요. 지점장은 오후 회의에서 성과표를 들이밀며 압박했습니다. 서 씨, 쓸데없는 고객에게 시간 쓰지 말고 실적 관리부터 하세요. 그날 제 창구 자리에 다른 직원의 이름표가 꽂혔습니다. 저는 옆 창구로 자리를 옮기라는 지시를 받았어요. 박스를 들고 이동하는 제 뒷모습을 입구 근처 벤치의 노인이 침묵 속에서 바라보고 있었죠. 비서가 낮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어느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회장은 손가락 관절을 굽혔다 펴며 짧게 답했어요. 조금만 더. 퇴근 직전 저는 책상 서랍에서 작은 메모지를 꺼내 한 줄을 적었습니다. 이전 창구 한켠에 붙여뒀죠. 누구든 마음의 장고는 스스로 깎지 마세요. 그 문장을 발견한 회장은 조용히 그것을 떼어 주머니에 넣었어요. 방으로 돌아온 그는 메모를 책상 위에 펼쳐놓고 한참 동안 글씨체를 바라봤습니다. 마음의 장고라. 중얼거리며 눈을 감자 어릴 적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 자신을 믿어주던 은행원의 얼굴이 겹쳤어요. 그는 전화기를 들어 무언가를 지시했습니다. 내일 본사 감찰 이야기 살짝 흘려보게. 주말 저녁이 되었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차려입은 저는 약혼자 지훈의 차를 타고 한도진 회장의 저택으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지훈이 말했습니다. 오늘 아버지 컨디션 좋으셔. 긴장하지 마. 제 손은 미묘하게 굳어 있었죠. 문이 열리고 정원 사이로 보이는 거실에 앉아 신문을 든 노인의 실루엣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 얼굴이 은행에서 보았던 낡은 패딩의 노인 얼굴과 겹치자 제 발걸음이 순간 멈췄습니다.
어디서 뵌 것 같은데. 속삭임이 입술 사이에서 새나왔지만 저는 곧 고개를 숙이고 인사를 올렸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서하은입니다. 회장은 천천히 신문을 접고 일어나 짧은 시선으로 저를 훑어봤습니다. 은행원이라 들었네. 요즘 같은 세상에 사람 상대하는 일 쉬운 일은 아니지. 저는 조심스럽게 미소 지으며 답했어요.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든 믿고 창구에 오시니까요. 지우는 둘 사이의 공기를 탐색하듯 눈을 돌렸고 비서는 뒤에서 조용히 숨을 죽였습니다. 저녁 식사가 이어지는 동안 회장은 은행 얘기를 꺼내며 몇 가지 상황을 예로 들었어요. 허름한 차림에 손님이 와서 작은 금액을 맡기겠다 하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나? 저는 칼을 내려놓고 눈을 마주봤습니다. 다른 고객과 똑같이 설명드리고 똑같이 존중합니다. 그 대답에 회장의 눈가가 미세하게 흔들렸지만 표정은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식사가 끝난 뒤 혼자 서재에 남은 그는 창밖 어둠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역시 직접 시험해 봐야겠다. 월요일 아침 비서는 서류를 들고 회장실을 찾았어요. 회장님, 이건 서하은 씨 고객평가 서류입니다. 장기거래 고객들이 남긴 손편지도 있습니다. 회장은 말없이 편지들을 펼쳐봤습니다. 갑자기 남편을 잃었을 때 서하은 씨가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소액 예금이라 창피했는데 오히려 더 친절히 대해줬습니다. 구겨진 종이들 위로 적힌 문장들을 따라가던 그의 눈빛이 서서히 부드러워졌어요. 비서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 정도면 검증은 된 것 아닐까요? 회장은 서류를 덮으며 말했죠. 사람 마음은 상황이 달라지면 바뀔 수도 있지. 손끝이 아주 조금 떨렸습니다. 이번엔 잔고를 잃어버린 고객으로 찾아갈 걸세. 비서는 난감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회장님, 그건 좀 심하십니다. 회장은 시선을 떼지 않았습니다. 군복의 무게는 태도에서 나오듯 은행원의 무게는 위기에서 나오지. 며칠 뒤 지점 내부에 본사 감찰 소문이 퍼졌고 직원들 사이에 긴장이 감돌았어요. 저는 동료들의 불안 섞인 농담을 묵묵히 듣다가 빈 창구를 보며 의자를 가지런히 맞췄습니다. 제 마음 깊숙한 곳에도 묵직한 불안이 내려앉았지만 손등으로 턱을 문지른 뒤 스스로 중얼거렸어요. 그냥 할 일 하면 돼. 오전 은행 문이 열리자 어제보다 더 지친 모습의 노인이 허겁지겁 들어왔습니다. 큰일 났소. 내 통장에 있던 돈이 없어졌어. 그의 목소리는 로비 전체에 울렸고 대기하던 손님들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어요. 몇몇 직원이 당황한 채 서로를 바라보다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노인 앞으로 다가갔어요. 다른 창구를 가리키는 동료를 조용히 말리며 말했죠. 걱정되시죠? 여기 앉으셔서 함께 확인해 보시죠. 노인은 일부러 더 날 선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네 은행에서 잘못한 거 아냐? 다 빼갔지? 저는 고개를 숙여 말했어요.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정확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조회를 시작했죠. 뒤에서 지점장이 얼굴을 찌푸리며 다가와 제 팔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서 씨, 이런 분은 우리가 길게 응대할 필요 없어. 민원 오면 골치 아파. 저는 팔을 빼며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말했어요. 지금 이분은 돈이 사라졌다고 믿고 계십니다. 확인해 드려야 합니다.
로비의 공기가 일순간 가라앉았고 고객 몇 명이 그 대화를 지켜봤어요. 저는 거래 내역을 차근차근 설명하며 노인이 스스로 인출했던 내역을 하나씩 짚어 보여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난주에 직접 찾으신 금액입니다. 혹시 기억이 잘 안 나셨을 수 있어요. 노인의 눈이 흔들렸지만 끝까지 찡그린 표정을 유지했죠. 천장 모서리에 CCTV가 그 모든 장면을 담았고 안내 데스크 뒤에서 비서가 화면을 확인하며 작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정장을 입은 본사 감찰팀 3명이 지점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지점장은 허둥지둥 나와 인사를 하며 눈치를 살피고 직원들을 회의실로 모았습니다. 최근 특정 고객 응대와 관련된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CCTV를 확인하겠습니다. 언제나처럼 자리에 있던 저는 이유를 모른 채 불려 들어갔어요. 회의실 스크린에는 노숙자 차림의 노인이 통장 개설을 요청하고 잔고 실종을 호소하는 장면들이 빠르게 재생됐습니다. 지점장은 황급히 말했죠. 문제 고객입니다. 우리 지점 이미지에 악영향을 줍니다. 담당 직원이 과잉 친절을. 그의 손가락이 저를 향하자 감찰팀장은 일단 조용히 하라며 손을 들었어요. 영상 속 제 모습은 끝까지 의자를 내어주고 설명을 반복하며 지점장의 재질을 뿌리치고 고객 곁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화면에서 노인은 천천히 모자를 벗었어요. 순간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스크린 속 주름진 얼굴, 바로 그룹의 총수 한도진 회장의 실물 얼굴이 또렷이 드러났죠. 지점장은 그대로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자리에서 반쯤 일어났습니다. 감찰팀장이 짧게 말했어요. 이건 회장님 직권 조사였습니다. 문이 열리고 정장 차림의 회장이 직접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모두를 둘러본 뒤 저에게 시선을 멈췄어요. 이 직원 끝까지 나를 사람으로 대했소. 지점장이 허둥대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그 줄도 뭘. 목소리가 힘없이 꺼졌어요. 저는 상황을 이해한 듯 몸이 굳고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말을 이었죠. 누군 장고를 보고 나를 대했고 누군 눈빛을 보고 나를 대했지. 회장 시험 사건은 내부 게시판과 익명 사내망을 통해 순식간에 퍼졌어요. 지점장은 서둘러 사과 자리를 만들었고 동료 직원들은 저에게 눈치를 보며 대단하다는 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말끝에는 그래도 운 좋았다는 뉘앙스가 숨어 있었고 일부는 회장 비위를 맞춘 거 아니냐는 소문을 냈어요. 저는 잠깐씩 들려오는 말들을 들으며도 그저 창구 유리창을 닫고 의자를 정리했습니다. 점심 무렵 본사 회의실에서 회장은 저를 단둘이 불러 앉혔어요. 오늘 일로 놀랐겠소. 내 방식이 거칠었지. 저는 곧게 앉아 작게 웃었습니다. 저는 제 일을 했을 뿐이고 회장님께서도 원하신 걸 확인하셨잖아요. 원하던 것보다 더 큰 걸 본 것 같소? 회장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낮고 부드러웠어요. 사람이 진심으로 한 일은 결국 스스로 증명되기 마련이지. 저는 그 말에 눈을 떨구고 잠시 후 또렷이 말했습니다. 누구인지 몰랐으니까 더 편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대답에 회장은 입가에 미소를 걸었지만 동시에 묵직한 죄책감이 스쳤죠. 지훈이 잠시 들러 아버지와 저를 함께 바라보며 짧게 말하고 나갔어요. 이제 그만 시험하세요.
둘만 남은 자리에서 회장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시험한 건 결국 내 마음이었네. 하지만 세상은 단순한 미담으로만 움직이지 않았어요. 며칠 후 전국 종합지한 귀퉁이에 짧은 칼럼이 실렸습니다. 제목은 진심의 장고. 글쓴이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첫 문장부터 익숙한 어조가 묻어났어요. 나는 가진 것이 너무 많아 어느 날부터 사람의 눈빛을 믿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낡은 옷을 걸치고 은행 창구에 섰을 때 한 젊은 직원이 나를 끝까지 사람으로 대했다. 저는 출근길 편의점에서 우연히 그 글을 읽다가 발걸음을 멈췄어요. 문장을 따라가던 눈이 마지막 문장에서 멈췄습니다. 진심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사람의 태도에 쌓인다. 지점에 도착하니 동료 직원들이 조심스럽게 제 앞에 커피를 내려놓았어요. 어제 기사 봤어. 내 생각이 맞았어. 민정도 쑥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미안했어. 그때 내가 괜한 소리 했지.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답했어요. 이제부터 같이 잘하면 되죠. 멀리서 그 모습을 보던 지점장은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본사 복도에서 비서는 회장에게 보고했어요. 칼럼 반응이 좋습니다. 다들 회장님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장이 말했습니다. 굳이 내 이름을 밝힐 필요는 없지. 중요한 건 그래서 본 마음이니까. 그러나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제대로 사과하지 못했다는 어두운 그림자가 남아 있었어요. 시간이 조금 흐르고 그룹사 로비에 한도진 회장 퇴임식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초청장을 받은 저는 손끝으로 종이의 금빛 글자를 천천히 더듬으며 깊은 숨을 쉬었어요. 내가 가는 게 맞을까? 지우는 옆에서 초청장을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당신이야말로 있어야 할 사람이지. 퇴임식 당일 높은 천장과 유리벽 사이로 햇살이 쏟아지는 홀 안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전직 임원들과 언론, 직원 대표들이 자리했고 플래시와 카메라 셔터 소리가 가볍게 섞였습니다. 무대 뒤편에서 회장은 연설문을 한 번 더 훑었어요. 종이 한가운데 한 문장이 선명했습니다. 나는 한 은행원에게 빚을 졌다. 비서가 다가와 말했죠. 이제는 다 말씀하셔도 될 때입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답했어요. 사람이 잘못했으면 많은 사람 앞에서 사과할 줄도 알아야지. 사회자의 소개 멘트와 함께 회장이 단상으로 천천히 올라섰습니다. 청중이 박수를 멈추자 그는 잠시 무대를 둘러본 뒤 조용히 말문을 열었어요. 오늘 나는 회장직에서 물러나며 한 사람의 이름을 말하고자 합니다. 관중 속에서 제 심장이 크게 한번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나를 노숙자처럼 보였을 때에도 재벌 회장처럼 보였을 때에도 똑같이 대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점점 저에게로 쏠렸어요. 그 이름은 서하은입니다. 모든 시선이 향한 자리에서 저는 잠시 얼어붙었지만 곧 숨을 고르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사회자가 손짓하며 앞으로 나와달라고 하자 저는 조심스러운 걸음으로 단상 아래까지 다가섰어요. 회장은 단상에서 내려와 많은 사람들 앞에서 허리를 깊게 숙였습니다. 시험이라는 이름으로 무례를 저질렀습니다.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홀 안이 술렁였고 몇몇은 믿기 어렵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용서받으실 일까진 아니에요. 저는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래도 나에겐 커다란 빚이요.
회장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지훈이 가까이 다가와 아버지의 어깨를 받쳤어요. 이제 그만하세요, 아버지. 회장은 웃으며 말했죠. 늙은이가 진심을 배우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을 뿐이지. 마이크를 다시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숫자를 지키는 사람보다 사람을 지키는 직원이 회사를 살립니다. 힘있는 목소리에 박수가 터졌고 카메라 플래시가 연달아 번쩍였어요. 행사가 끝난 뒤 조용한 복도 한켠에서 저와 회장이 다시 마주 섰습니다. 앞으로는 더 이상 저를 시험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말은 부드럽지만 분명했어요. 회장은 그 말을 잠시 새기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하지. 다음 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던 저는 우편함에서 낯익은 필체의 봉투 하나를 발견했어요. 서하은 씨께 한도진. 집 안에 들어와 조용히 봉투를 열자 정갈한 글씨로 빼곡히 적힌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는 처음에 그대를 며느리로 맞을 자격이 있는지 시험하려 했다. 하지만 결국 시험대에 선 건 내 쪽이었다. 돈이 없다고 가장했을 때 나는 내 진짜 얼굴을 봤고 그대는 변하지 않았다. 제 눈가에 천천히 물기가 맺혔어요. 이제 나는 회장 자리를 내려놓고 한 인간으로 살고자 한다. 그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준 사람, 그대다. 이 편지를 내 마음의 전 재산 명세서라 생각해 주시오. 편지 말미에는 작은 문장이 덧붙어 있었습니다. 혹시 내 아들과 함께 걸어가 준다면 나는 더 바랄 것이 없겠지. 저는 미소를 지으며 편지를 접어 가슴 가까이에 댔어요. 지훈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버지가 요즘 유난히 가벼워지셨어. 계속 내 얘기를 하셔. 그분이 저를 바꾼 게 아니라 제가 그분을 조금 바꾼 걸까요? 제 중얼거림 속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조용한 자존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몇 달 후 작은 시내은행 지점 입구 유리에 새로운 명패가 붙었어요. 지점장 서하은. 문을 열며 들어오는 첫 출근 날 저는 빈 로비를 둘러보고 의자와 안내판의 각도를 하나씩 맞췄습니다. 문이 열리자 낡은 점퍼를 입은 중년 남자가 머뭇거리며 안으로 들어왔어요. 통장을 만들어야 하는데 돈이 많진 않습니다. 죄 지은 듯한 말투였습니다. 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어서 오세요. 금액보다 고객님 이름이 먼저입니다. 그 말을 들은 남자의 표정이 서서히 풀렸습니다. 뒤편 창구에서 민정이 속삭였죠. 우리 지점장님 멘트는 진짜 명언이야. 저는 웃으며 짧게 답했어요. 우리 모두 같은 마음이면 돼. 창밖 도로를 지나던 검은 리무진 한 대가 순간 속도를 늦췄습니다. 뒷좌석 커튼 사이로 익숙한 실루엣이 비쳤어요. 그 실루엣이 창가 쪽을 향해 가볍게 손을 드는 것처럼 보였다가 금세 차는 모퉁이를 돌아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본 듯 안 본 듯 조용히 허리를 숙여 다른 고객을 맞았어요. 어서 오세요. 회장의 편지가 서랍 한켠에서 바스락거렸지만 제 손은 오늘의 고객 서류 위에서 한결같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시간이 더 흐르고 서점 진열대 한 코너에 얇은 회고록 한 권이 놓였어요. 표지에는 담담한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진심의 장고. 저자는 전 재벌 회장 한도진. 책의 첫 장에는 짧은 헌사가 쓰여 있었죠. 한 작은 창구에서 나를 사람으로 대해준 은행원에게. 은행 점심시간 저는
동료가 건넨 그 책을 들고 조용히 몇 장을 넘겨봤습니다. 노숙자 차림으로 서 있던 그날의 공기, 떨리던 손등의 온기, 소문과 오해, 공개 사과와 편지의 문장들이 차례대로 펼쳐졌어요. 저는 책을 덮고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지훈이 퇴근길에 들른 지점 로비에서 그 모습을 보고 옆에 앉았어요. 아버지 책 읽었어? 네. 결국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란 얘기였어요. 지훈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한테 그걸 가르쳐 준 사람이 바로 당신이야. 유리 너머 늦은 오후의 햇살이 로비 바닥에 길게 떨어졌어요. 문이 열리며 또 다른 노인이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똑바로 서서 인사했어요.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 한마디에 지난 시간들의 선택과 후회와 깨달음이 조용히 겹쳐졌습니다. 은행 벽면에는 새로 걸린 문구가 눈에 띄었어요. 사람의 진심이 최고의 신용입니다. 그 문장을 올려다본 뒤 저는 미소 지으며 다시 창구로 돌아갔습니다. 진심의 잔고는 여전히 늘어나고 있었고 그 기록은 숫자가 아닌 사람들의 마음에 오래 남아 있었어요.